네, 안녕하세요. 네, 연필깎이의 정석,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세 번째 시간이에요. 저번 시간에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죠? 네, 아마도 제 기억에는, 네, 정신적인 연필을 깎을 때 이 정신적인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자,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제 13장. 이건 또 계속 연필깎이 사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동 연필깎이 사용법인데, 이것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꽤 길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연필깎이. 비단 언젠가는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아이들이 생기니까 아이들과 함께 연필을 깎는 법을 익혀서 이런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것도 참 좋겠죠. 네, 한 10년, 20년 후에 연필이 보급용으로 쓰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앤티크함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자,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또 연필깎이의 사용 방법이 나와요. 이제 보통의 그런 연필 깎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낮은 곳에 설치된 벽걸이형 연필깎이로 깎기라든가 자세를 무릎을 꿇거나 누워서 깎는다든가 아니면은 천장에 대고 깎는다든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깎는다든가 하는 진기한 연필깎이 기술을 각각 서술을 해놨는데 바로 그 다음 장에 진기한 연필깎이 기술이 또 나와요. 여기까지 보여준 거는 진기한 연필깎이 기술이 아니었나 봅니다. 지극히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기엔 다소 좀 생소한 방식들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뒤로 펼치자마자 정말 좀 색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앞에서 얘기한 건 좀 평범한 거였습니다. 뒤로 깎기도 있어요. 어떻게 깎냐면요, 이거는 뒤통수에 연필과 연필 깎기를 들고 보지 않고 깎는 거예요. 이건 정말 퍼포먼스의 영역에 속하는 게 아닌지 입에다가 소형 연필 깎기를 물고 연필을 깎는 방법도 있고요. 차 앞에서 깎기? 이건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약간 정신적인 수양에 가까운 폭포 속에서 깎기. 야, 대단합니다. 이건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전에 연필에 물이 먹어서 연필을 제대로 깎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벌써부터 되네요. 여기서도 장인정신에 대한 변명이 결코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폭포 속에서 깎는 것조차도 완벽하게 깎아야 일본 장인들이 우리나라 검의 장인들이 이제 칼날을 벼린다고 치면은 이 데이비드 리스 씨는 연필심을 벼리네요. 벼린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죠 이게? 환각술? 굉장히 약간 서커스적인 마술적인 그런 걸 활용한 깎기 같은데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설명하기가 정말 난해한 방법이에요. 참 저자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코스프레까지 합니다. 유명인처럼 연필 깎는 기술 마스터하기. 준비물 체크리스트에 연필과 연필 깎기 외에도 가발과 의상 및 분장 도구가 있어요.
락밴드처럼 분장을 하고 깎는다든가, 마릴린 먼로, 어, 뉴질랜드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 혹은 뭐 대통령, 네, 그런 스타일로다가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고 깎는다고 하는데, 이제 단순히 연필을 잘 깎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약간 인물들에 대한 개성과 성격을 불어넣은 그런 정말 진정한 아티스트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수행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연필 깎기 방법이에요. 사실 연필 깎기는 똑같은데 분장을 하고 하는 거니까, 네, 뭔가 네, 저도 뭐 연기 같은 걸 하지만, 네, 확실히 이게 그냥 성우적인 걸로 그냥 대사를 받아들고 하는 것보다는 무대 위에서 직접 의상을 입고 거기에 몰입할 수 있게끔 장치와 소품과 의상을 배치해 놓고 하는 연기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네, 아마 그런 점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저자분이 한때 뭐 연극을 했다든가 연기를 조금 취미 삼아 전공을 했다든 게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는 이게 우습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연필 깎는 데 있어서의 그런 예술성을 극한으로 추구한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런 걸 보면 약간 기행이라고 생각하죠. 뭐 저걸 저렇게까지 하고 깎아야 되나? 그냥 이쁘게 깎으면 되지. 참 뭔가 좀 자기만의 특별한 뭐가 있어 보이려고 정말 애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사람이 누구나 다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다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보여주고 싶은 욕구랑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잘 조절해서 정말 보여주는 것 또한 나의 이런 예술적인 표현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 데이비드 리스 씨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의 연필 깎기를 시도를 해서 이제 저자 자신도 스스로의 연필 깎기에 대해서 약간 좀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어찌 보면 이 연필 깎기란 것도 기술직이잖아요. 네, 기술직이라고 합시다. 기능직인데 매번 똑같은 연필을 깎다 보면 지루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런 것에 안주하지 않고 뭔가 더 새로운 것, 더 기발하고 더 전문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외국에 연필학과 없잖아요. 이 스스로 어찌 보면 이 학 과목을 만든 거나 다름없는 셈인데 정말 창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일반인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보면서도 이 사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뭔가 약간 경지를 이루었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뭐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참 뻔뻔하다, 철면피네, 연필 깎는 거 가지고 저렇게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어쨌든 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다 원래 자기 잘난 맛에 예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전문직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뭐 법 공부하는 사람도 자기가 법을 잘하니까 법 아는 맛에 뭐 검사하고 변호사 하는 거지. 내가 뭐 법보다 컴퓨터를 더 잘 다루는데 변호사 할 리 없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들 비유하고 전문성을 띠기 나름이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서 잘나게 일할 수 있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한참 시간을 끌었는데 어쨌든 다양한 코스프레가 있습니다. 세상에 뭐 대체 윈스턴 처칠의 그런 코스프레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네, 줄리아 로버츠는 또 어떻게 흉내내는 건지 참, 네, 신기합니다. 이 코스프레를 얼마나 더 사실감 있게 약간
구현해내냐에 따라 이 연필 깎기의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네요. 네. 여기서 더 재밌는 점은 이제는 연필을 깎으면서 성대모사까지 한다는 점이에요. 네. 제가 볼 때 이분은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연극 같은 걸 했던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연기까지 하면서 연필심을 이렇게 돌려서 깎을 정도면 네, 정말 이 연필심에 혼을 불어넣는 그런 작업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연필을 깎으면서 성대모사를 연기를 한다뇨. 참 대단합니다. 왜 뭐 요즘은 이제 막 아프리카 BJ나 뭐 각종 TV 방송에서 활약하는 분들이 뭐 게임이나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대사 같은 것도 막 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마치 그런 걸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훨씬 더 전에 이분이 만약에 이런 책이나 실제적인 활동이 아니라 만약에 유튜브로 활동을 했다면 근데 혹시 벌써 유튜브로 이미 예전부터 활동을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검색을 하면 이 연필깎이에 대한 강론이 얼마나 올라와 있을지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네, 검색은 제가 따로 해보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거의 뭐 말하자면 뭐 무성 영화와 그런 활자 시대부터의 그런 BJ 활동을 선구자적으로 이끄신 분이 아닌가, 자기 전문성을 띠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국내 BJ 중에도 아직도 연필 깎는 걸 주제로 이렇게 하는 분은 없겠죠? 네. 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직은 없어요. 뭔가 좀 말이 되겠죠? 네. 대단합니다. 네. 로버트 드니로 성대모사, 숀 코넬리 성대모사를 하면서, 포레스트 검프, 톰 행크스,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극적인 연필깎이를 했다면 다시 이제 18장에서는 마음으로 연필깎이, 초심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기본기에 가장 충실하고 이 연필을 깎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마음먹기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이렇게 회상시켜주는 약간 이분은 참 이 글도 맥락 있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앞에서 정말 얼토당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다가도 뒤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진중하게 딱 깔아주니까 뭔가 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해를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뭐 천재들은 뭘 해도 다 잘하니까요. 네. 그래서 천재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범인들은 따라갈 수 없는 경지인 거죠. 자, 그렇게 이 마음으로 연필 깎기까지 다 끝내고 나면 네, 이제 저자 후기가 나옵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네. 근데 이 저자 후기를 말하기 전에 연필을 깎는데 뭐 이 밖에도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연필 깎기 방법이 조금 더 세세하게 나옵니다. 입으로 연필을 물고 어디 깎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끝까지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저자의 얼굴과 상반신이 제대로 잘 나온 그런 사진 한 컷이 있는데 정말 생각보다 잘생겼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찾아서 검색을 해서 보시길 바래요. 왜 정말 약간 외모만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인텔리해 보여요. 약간 증권 회사에서 펀드 매니저 이런 거 할 것 같고, 혹은 영화 배우 할 것 같기도 한 같은 그런 외모예요. 네. 정말 잘생겼는데 이 연필깎이 장인입니다. 네. 뭔가 이 연필깎이 장인이 되기까지의 그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하긴 하지만
한국인이 아니라서 뭐 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고요. 자, 이렇게 저자 후기가 나오는데 이 작은 책을 쓰는데 영감을 준 것은 수년 전 한 헌책방에서 발견한 선박 설비 입문서다. 1940년에 출간된 그 책은 강철 선박의 조립과 수리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였다. 책의 첫머리에는 지어지고 있는 배의 관점에서 쓴 롱펠로의 시 선박의 건조의 한 구절이 인용되어 있다. 나는 이 시구가 희망의 선언이자 장인정신의 찬미라고 이해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같은 구절이 나온다. 나를 올곧게 지어주오. 오, 솜씨 좋은 명인이여. 튼튼하고 강한 배를 지어주오. 온갖 재난이 닥쳐도 끄떡없고 모진 풍파를 만나도 당당히 맞서 싸울 그런 훌륭한 배를 지어주오. 네. 당연히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는 어떠한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은 계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네. 제가 지금껏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도 어떤 계기들이 모여서 깨달음과 깨달음이 모여서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거고 이걸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작은 깨달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의 여러분들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데이비드 리스 씨도 전혀 상관은 없지만 선박 기술의 입문서에 선박 설비 입문서에서 자신의 이 연필깎이 정석과 같은 이런 연필 장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뭔가의 영감을 얻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우리가 때로는 그런 전혀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영감을 얻곤 하잖아요. 물론 좀 관련 있는 데서도 영감을 얻곤 하지만요. 사실 정확한 사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원래 또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해서 저도 가끔 시 같은 것도 쓰고 저는 나중에 자그마한 시집이랑 제 소설 단편집을 내고 싶어 하는 게 제 꿈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단편 소설을 틈날 때마다 쓰는데 사실 네, 혼자 독학으로 하다 보니까 글쓰기도 방법이 있는데 진도가 사실 잘 안 나가요. 스토리텔링도 정말 어렵고요. 극적인 전개라든가 단편 소설을 쓰는 것도 장편만큼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네, 저번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리처드 도킨스의 지상 최대 쇼 그거를 이제 진화론에 관한 책인데 그 책을 읽다가 제가 문득 영감이 떠올라서 거기에 관련된 단편 소설을 하나 썼어요. 네, 저는 SF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사이언스지틱한 그런 단편 소설을 쓰는데 거기에 영감이 떠올라서 오늘 글을 하나 적었거든요. 불과 한 2시간 정도의 소설 쓰는 시간과 1시간 정도의 탈구를 통해서 제 단편 하나를 완성을 했어요. 네, 3시간 만에 단편 쓴 거면 제 기록으로는 되게 빨리 쓴 거거든요. 네. 처음으로 정말 좀 흡족할 정도의 단편을 오늘 처음 썼어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사실 저는 이 과학과 제가 하는 저는 어쨌든 예술 쪽을 좀 하고 있는 사람 이쪽과는 전혀 접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과학이라든가 사회, 정치도 좋고 패션 그런 곳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보다 좀 창조적이고 뭔가 나한테는 없었던 메시지를 내가 표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뭐 정말 과학이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뭐 음악이나 예술 혹은 뭐 체육을 함으로써 더 높은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해서 더 연구에 매진해서 더 좋은 뭐 사례를 발견한다든가 좋은 연구에 이바지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최근에 실제로 그런 뭐 글 같은 거를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일리가 있다고 느껴져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이나 더 다른 분야, 그리고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술인 음악, 춤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더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을 봤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이런 사람들도 그냥 막연하게 연구에만 미쳐서 연구를 하는 과학자가 아니라 음악이나 교양, 문화적인 부분에도 미술 이런 부분에도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지대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내가 일하는 거에 전문성을 띈 거 말고도 다른 뭔가를 더 폭넓게 즐겨줘야 앞으로의 몇십 년의 인생이 더 폭넓고 알차고 더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나. 굳이 성공하지 않더라도요. 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글을 이 글이란다. 네. 지금 이 녹음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한번 만약에 내가 별다른 취미가 없었다. 그러면은 뭔가 내 전문성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취미들을 한 번쯤 가져보시는 것도,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정말 즐거운 일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나의 대인관계를 넓히고 나의 사고를 넓히고 그러한 행위들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만약에 저의 이런 방송을 듣고 시도하시는 거라면 더더욱 저는 보람과 뿌듯함을 느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책 얘기로 돌아오자면 저자 후기가 이렇게 감명 깊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록으로 연필맛 와인을 소개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네. 일부 독자들은 이 책을 읽은 후 가슴속에 연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뜨겁게 불타오름을 느낄 것이고, 급기야는 연필을 꽉 깨물어 먹어버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자신을 발견하고 흠칫 놀랄지도 모른다. 그런 충동이 드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네,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필 장인은 역시 대단해요. 하지만 연필 및 연필밥 섭취는 권하지 않으므로 대체식품을 찾아봐야 한다. 네. 무슨 뱀파이어 같네요. 네. 사람 피는 먹으면 안 되니까 돼지 피를 먹는다든가 약간 그런 식의 그런 뉘앙스마저 느껴지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연필 맛이 나는 와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복잡 미묘한 풍미의 훌륭한 와인은 HB 연필의 복잡 미묘한 맛과 향을 설명하는 이상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HB 연필의 복잡 미묘한 맛과 향이라니, 이분은 상당수의 연필을 먹어보신 게 확실하네요. 이 연필심이 몸에 그렇게 좋지는 않을 텐데, 흑연이 말이죠. 네. 네. 영양소도 없는데.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울러 완벽한 액체 연필을 찾다 보면 그 과정에서 수만 액체 연필이라 하면 와인을 말하는 거겠죠. 네. 와인마저 연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데이비드 리스 씨에게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추천하는 와인은 저장고에 제일 먼저 구비할 만한 것들이다. 추천 와인 선정 과정. 연필밥을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 용기에 담아 요리학교를 졸업한 와인가게 주인에게 건넸고, 그가 냄새를 맡아본 후 비슷한 향이 나는 와인병을 따주었다. 어우. 그러니까 이 냄새 맡는 과정을 뭐라고 했었죠? 저 와인 같은 거 책도 좀 봤었는데, 하여튼 시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향을 통해서 와인을 구별하는 약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와인 가게 주인에게 연필밥의 냄새를 맡게 한 후에 이 와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정말 연필 냄새와 연필 맛이 나는 그런 와인일 법하네요.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제 뇌에서 강렬한 기억이 떠올랐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연필을 궁금해서 먹은 건 아니고 몇 번 핥아보고 맛을 좀 느껴본 것 같긴 해요. 그때 맛이 되게 떨떠름하고 그냥 나무 맛이 나고 그랬는데, 그런 와인을 굳이 사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거 독자분들의 취향에 맡기겠습니다. 네. 여기에 와인 이름이 적혀 있어요.
자, 천천히 말하게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샤토 생 질리엥 2006년산 보르도 쉬페리웨르 AC.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샤토 생 질리엥 2006년산 보르도 쉬페리웨르 AC. 네, 이제 그 아래는 이제 와인 전문가의 코멘트가 있어요. 이 와인은 돌냄새가 납니다. 달지 않고요. 네. 레드 와인이겠죠? 네, 화이트 와인이 아니에요. 광물 향이 맛의 핵심인데 그건 이 와이너리 소유주가 인위적인 처리를 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를 과잉 경작하거나 수확량을 일부러 줄이지 않죠. 그래서 과일 맛이 좀 더 진하고 연필 맛은 다소 약한 편이에요. 연필 전문가의 코멘트. 그러네요. 네. 이거는 연필 맛이 다소 약한 과일 맛이 좀 더 진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 한두 병이 아니네요. 네. 네, 짧게 이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샤토 그레이사크 2007년산 메도크 AC. 다시 한번 말할게요. 샤토 그레이사크 2007년산 메도크 AC. 전문가의 코멘트는 이 와인은 샤토 생 줄리엔과 같은 보르도산입니다만 좀 더 부드럽고 포도 맛이 덜 강하죠. 우리가 찾는 연필 냄새는 흑연 및 점토와 관련이 더 깊다고 봐요. 이 메도크 와인은 대부분 돌이 많고 점토 함량이 높은 토양에서 자란 포도로 만들거든요. 연필 전문가의 코멘트. 와우, 이거 죽이는데요? 네, 연필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도멘 디 데팡 1992년산 클로드라 트리피에르 코토바루아. 다시 말할게요. 도멘 디 데팡 1992년산 클로드라 트리피에르 코토바루아. 와인 전문가의 코멘트. 버섯 향이 주를 이루고 흑연 향이 은은하게 우러나지만 맛은 향나무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와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날카로운 맛이 옅어지고 향나무 향 같은 풍미가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별 코멘트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엔 안토니오 발라나 2008년산 스판나 콜린의 노바레시 DOC. 네, 이제 한 번씩만 얘기하겠습니다. 흑연 향이 아주 강한데 정작 마셔보니까 포도와 효모 맛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와인 전문가의 코멘트는 연필 맛이 나는 와인을 원하시면 좀 더 드라이한 쪽이 맞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드라이함이 약간 중간 정도의 그런 레드 와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마르크 올리비에 2010년산 라 페피 까베르네 프랑뱅드페이 듀 발드루아르. 어렵네요. 전문가의 코멘트는 광물향과 붉은 앵두향이 나고 흑연향도 살짝 느껴진다고 합니다. 분필 냄새도 나고요. 훌륭한 연필 농축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필 전문가의 코멘트는 정말 연필밥을 연상시키는 분필향이 나요. 술 취한 달게 그려진 와인 라벨도 재밌고요. 저는 음주 상태로 연필을 깎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게다가 저 다 마치 제 친구처럼 느껴져요. 네. 어떤 일에서건 음주를 하고 뭔가를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음주하고는 음주 가무만 즐기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 연필 깎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르크 플루조 2009년산 리브고슈 시농 AC. 전문가의 코멘트는 이 와인은 처음엔 유황향이 강하게 납니다. 유황 아시죠? 그런데 공기를 쐬면 연필밥 같은 향취가 날아가요. 공기를 쐰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제가 잔을 빙글빙글 돌리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와인을 공기와 접촉시키는 거예요. 와우. 네, 이렇게 하면 이게 디켄팅 같은 건데, 네, 디켄팅은 이 와인의 향취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서 순간적으로 약간 발효시키는 그런 기법입니다. 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까베스 쌍주앙 2007년산 포르타두스 카발레이루스당. 네, 이 와인은 흑연과 분필향을 곧장 느낄 수 있는 품종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건 포르투갈산 레드와인인데 연필 풍미를 원할 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대요. 연필밥 맛이 나네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요. 전 이제부터 이 와인으로 가겠어요. 국내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와인들인데 어떻게 찾아낸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필맛 나는 와인에 대한 소개는 다 끝났고요. 모든 와인은 연필 맛이 난다기보다는 연필 향이 날 겁니다. 와인이란 게 원래 그렇거든요. 그렇긴 해도 프랑스 남부, 특히 보르도 지방에서 생산된 레드 와인을 찾아보세요. 화이트 와인은 연필 맛이 나는 경우가 없으니까 피하시고요. 와인은 오래될수록 날카로운 맛과 향이 부드럽게 변하고 흥미로운 향이 살아납니다. 그런 향을 2차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연필바 풍미를 원하시면 그런 걸 노리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래된 걸로. 네. 이 뒤에 있는 거는 뭐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와인을 찾으라고 권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 뒤에 있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비싼 오크통에서 뭐 오래된 와인으로 전통 있는 와이너리에서 생산한 어쩌고 저쩌고 배럴 어쩌고 저쩌고 막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이건 와인을 소개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프로 추천 웹사이트들이 각종 나오고요. 네, 웹사이트는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면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네, 한 10개 정도의 연필 블로그가 있어요. 네, 개인 홈페이지도 있고요. 네, 연필깎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처럼 장인정신을 가지고 하는 분은 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연필깎이의 정석 12,000원입니다. 이걸 사서 보시면 연필깎이의 광들이 어디에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록이었으면 좋겠네요. 부록이 정말 많네요. 네. 연필 애호가들이 순리해야 할 성지 컴벌랜드 연필박물관 네, 영국에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먼 곳이에요. 그리고 폴 A. 존슨 연필깎이 박물관 이건 미국입니다. 오하이오주 로건에 있어요. 그리고 저기 컴벌랜드 연필 박물관은 사우디 워크스에 있고요. 컴브리아 캐즈윅에 있습니다. 네.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네. 그리고 미국의 연필 도시 테네시주 쉘비빌에도 있고요. 그레이 컬브레스 중학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 컬브레스 로드에도 있고 에베르하르트 파버 연필회사 역사지구,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 그린포인트 에버뉴 일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펜실랜드, 미국 일리노이주 나일스. 네. 거의 되게 막 영국과 미국에서 이 연필깎이의 그런 향취를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국가는 하나도 없어요. 아시아도 없고요. 네, 뭔가 빈티지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나라들답게 그러니까 컨트리함이 확 묻어나네요. 그리고 부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세인트 피터즈버그 플로리다 안과에서 주는 유익한 조언. 병원 웹사이트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자, 막대기나 연필 같은 것에 눈을 찔렸을 때는 절대로 뽑지 마십시오. 그리고 안대를 느슨하게 붙이십시오. 이는 매우 심각한 응급 상황이므로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네. 절대로 뽑지 마세요. 네. 큰일 난다고 합니다. 뽑지 말고 안대를 느슨하게 붙이고 그대로 병원으로 가서 외과적인 처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이 나와요. 네. 이 작은 책을 소개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네요. 네. 이제 끝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뭐 가족들에 대한 지지에 감사한다는 내용, 오랜 시간 용기를 줘서 감사하다는 여러 사람들의 그런 소개와 함께 책에 영감을 준 오델스 선박 설비 입문, 실무사진과 함께 보는 현도공, 용접공, 리벳공, 앵글 단조공, 플랜지 제조공, 기타 모든 선박기계공을 위한 강선 조립 및 수리의 실제의 저자 렐프 뉴스테드에게 네, 감사함 확실하게 전하는 것 같아요. 네, 서적 홍보도 해주고요. 그리고 네, 각종 장소 협찬해준 그런 곳에 대한 네, 감사와 미국 통계국의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미국 통계국이 데이비드 리스 씨를 고용해 줬다고 해요. 네, 뭐 아무튼 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 아무튼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책은. 만약에 이걸 세 번째까지 다 들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아무튼 정말 재밌고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소개해야 될지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짧은 책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치면 다른 책들을 소개하는 것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의 방향을 한번 생각을 저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네, 지금 시간은 거의 12시가 다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끝내고 글쎄요, 뭘 하다가 자야 될지 고민을 또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